왜 내가 1차에서 떨어졌지? 아마 이 점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점엔 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 엄청난 변화가 있죠. 2025학년 때. 자, 건국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건국대를 잘 못 보는데요. 그래서 건국대 지원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건국대에 합격한 그런 상계의 공통점, 일단 건국대는 어떤 점을 주로 평가하는 건지 그 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난 생활 기록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건국대 주요 변경 사항에 보게 되면, 자, 폐지되는 학과가 있죠. 사회과학대학의 융합인재학과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폐지가 됐죠. 그 다음에 많이 합쳐지게 됐죠. 예를 들어서 뭐 화공학부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공학과하고 생물공학이 합쳐지게 됐죠. 생물공학과로 합쳐지게 됐고, 자, 컴퓨터 공학부도 합쳐지게 됐고, 일단 첨단 바이오 공학부도 합쳐지게 됐고, 일단 동물자원식품과학 육품학부도 지금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감소가 되었다라는 점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무전공 선발이 있잖아요. 그죠? 무전공 선발이 있다 보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올해가 지금 2025학년도가 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혼란도 있지만 무조건 의무 선발로도 지금 혼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쭉 하면서 항상 이런 혼란이 있는 입시 변화가 있을 때 기회도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살려야 돼. 유리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즉, 나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자신이 뭐를 바로 생활 기록부를 봐서 생활 기록부 수준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알고 보완하면서 합격 가능성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논술 우수사 전형 같은 경우 인문자연수학과가 선택 과목이 지정이 폐지가 됐어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정도 있었죠. 수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됐었죠. 근데 이제 올해 2025학년도 이 점이 점점 이제 폐지되는 추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부 70, 교과 70, 그 다음에 그 서류 30%, 자기 추천은 자, 1단계에서 이제 세배에서 선발하고 나서 자, 면접 30%로 선발하고 있고요. 자,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자, 그럼 이 점이에요. 내신은 되는데, 내가 분명히 건국대 50% 코스를 보게 되면 내 내신은 충분히 1차 합격 가능성은 높은데, 합격 커트란 안에 드는데, 왜 내가 1차에서 떨어졌지? 아마 이 점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점엔 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건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 인재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인재상은 딱 세 개가 상하의 기록부에 드러나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수도적인 게 보였는지, 두 번째로 고교 생활의 충실성의 바탕에 있는, 세 번째로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했는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럼 그렇죠. 저 이 점 세 가지가 생활 기록부에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떨어졌어요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 못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일반적으로 건국대 지원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합격한 아이들의 공통점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3년간의 고교 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성실해 본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없어요. 계속 그저 탐구하고 학업도 탐구를 하고 진로도 탐구하고 안케도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진로 관련된 지역적인 현황과 관련돼서도 뭐 조사와 탐구했던 아이들 이런 점들을 고등학교 그 생활 기록부 3년 동안은 쭉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통 제가 그래 내신은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생활 기록부를 딱 보게 되면 이런 생활 기록부가 있죠. 그냥 학교 생활에 학교 활동 나열하고 학교 활동에서 거기에 참가하고
근데 학교에서 무슨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에 자기 진로가 영향해서 수행평가 제출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럼 건국대 학교 갈 수 있겠지. 그런 아이들 분류합니다. 그거 다 해요, 일반적으로. 추후 활동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과정이 나와야 돼. 근데 과정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고교생활 충실성의 바탕이 된다고 그랬었죠. 충실성에 바탕되는 거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오는데 저는 학교 활동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했습니다라는 점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 활동 참여하거나 저 본인의 진로와 관련했으면 그 진로와 관련된 어떤 뭐 그 안케이트 조사 돌아가든지 아니면 특히 책으로 깊이 들어갔던 아이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로심화 보고서를 깊이 들어갔던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수행평가를 안 한, 수학여행 갔다 왔단 말이에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수학여행 이후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점을 좀 심화시켜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런 학생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이제 뭔가 자기가 자기 학교 생활 기반을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용했는지 인터넷 수업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자기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향상시켜 노력했는지 이런 점들이 나와야 돼. 근데 건국대 떨어진 아이들 공통적인 과점이 이 점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주어진 기회에서 일반고가 학교마다 다 틀리잖아요. 주어진 기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역량 향상시키는 게 이 점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점이죠. 일단 세 번째가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는지 이 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포인트로 말 그대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성장했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단지 수행평가를 진로와 연결시켜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조건이 뭐죠?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하는 게 그게 조건이야. 근데 이 점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적극적으로 탐색했다고 대학교 평가자를 볼까요? 그리고 대학교 평가자들이 현재 고등학교 수행평가 수준을 모를까요? 알아, 다 그렇게 한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종종 그러죠. 그래, 내가 그 어떤 수행평가 이후에 본인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향상시켜서 적극적으로 탐색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탐색을 했는데 그냥 결과만 나오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탐색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성장했는지. 그러면 종종 그러죠. 아니, 성장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라고 하는데, 단지 무슨 활동을 해서 어떻게 성장했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묻어 나와야 된다는 점이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국대 평가 기준 아마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다운받아 보시면 알고 보통 이제 평가 기준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건국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 및 노력, 활동 이후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건국대, 우리 학교는 건국대 잘 못 보냈어. 그러니까 떨어져 그 아이들의 생기는 공통점이 준비 과정, 이런 과정과 노력, 그 다음에 노력하면서 성장, 이게 보이지가 않은 아이들이란 말이야. 이것을 건국대에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1차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상황이 그렇고는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뭘 조사하면 나가는 또 하나가 준비 과정 노력을 할 때 단지 저는 그냥 뭐 어떤 논문을 찾아보고 뭐 하고 실험도 하고 좋긴 좋은데 책도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앙케이트 같은 경우 사례도 좀 학교에서 해서 연계해서 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결론에 어떤 창의적 융합 역량이 향상됐다 이 멘트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면 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저는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룰입니다. 생활기록부기록에서. 특히 과세특에 있어서 절대적인 룰인데, 이런 활동 후에 선생님의 객관적인 평가 하나가 결론에 나오면, 이거 정말 땡큐하고 퍼펙트하거든. 근데 좀 이게 미흡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객관적인 평가를 넣어주세요, 써주세요. 이러면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과정만이라도 여러분들 성기로 드러내고 활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 자, 구체적으로 서류평가 어떻게 하고, 학업 능력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인데,
자, 학업력량, 학업 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인데, 이제 성취도는 당연히 뭐, 교과 내신을 보겠죠. 근데 이제 학업 태도는 그냥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뭐, 수업 바른 태도가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는지가 학업 태도입니다. 근데 이 학업 태도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 학업 역량에서 본인이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의 어떤 개념을 했다라 그러면은 그 수학이 실생활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응용될까라든지 이런 획득하고 자기 주도한 노력이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 하다 뭐가 나와서 탐구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탐구력 같은 경우는 직접 호기심을 통해 탐구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구체적인 성과라는 게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냥 뭐 호기심을 가졌다, 뭐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실생활 어떻게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회를 목표로 하는 탐구력이 수업 시간 확장해, 수업 시간이니까 이제 과세특위잖아요. 그렇죠? 과세특위는 수업 시간 확장해서 창체 활동과 연결을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요. 그 학업 역량을 보는 과세특위, 본인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과 연계성이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같이 평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로 영역 40%인데 진로 영역 40%는 전공 과정 교과 이수 노력 당연히 들어가겠죠. 전공 과정 교과 뭐 성취도도 들어가고 특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역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으로서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앞서 학업 능력 30%와 연계성도 중요하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말 그대로 그렇죠. 건국대 합격한 학생들은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나왔던 아이들이 유리했다라는 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 생활교육을 펼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동체는 30%, 이제 특히 이제 건국대는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말고 특히 소통 능력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 능력과 협업에서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사는 거 필요 없어요. 공동체, 공동의 과제 수행하면서 본인이 조사한 것에 지식을 공유하고 제발 또 여러분들이 건국대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 관련 따로 진로시만 보고도 작성하고 따로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제발 학교 선생님한테 발표할 시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발표 좀 해. 그러면 이 점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나면 정말 인성 공동체 영역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더십 역량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국대 서류평가를 보게 되면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특히 자기 수도성과 탐구력을 수업 시간을 확장해서 창차 연결시키면 보일 수 있고 진로 역량은 전공관을 이수가면 충실히 이수하고 나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진로 역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공동체 역량은 협업하면서 뭘 필요하다?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 역량, 이 세 가지가 생기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이 생기부가 결과만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된다?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국대 면접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자기춘 전형으로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30%를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 역정률은 이제 30에서 35%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류에 기초한 개별 면접이고 이제 인성 중심으로 학교 생활 충실성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건국대는 생활 기록부에 맞춰 그래서 이제 문제 이러죠. 예를 들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인기 많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호텔 뉴스에서 어뷰징 현상에 대해 탐구했는데 어뷰징 현상이 무엇인지 탐구 과정 선물해 보세요. 이런 점들도 있고 본인은 어떤 사건 보도에서 팩트 체크 활동을 했는데 보도 내용이 틀리지 무엇이 있었는지 그다음 혹시 그와 관련된 그 이후 또 뭐 조사한 게 무엇이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을 조사한 게 있어 그렇게 면접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자기 유전 그 유도 현상 관련돼서 과학 완구 원리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진행 과정을 했는데 거기 어떤 개념이 있는지 이런 점들 앞전 소자를 이용한 효율적 전기 생산 설계 탐구 활동했는데 한계점이 없었는지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 이런 질문을 하고 꼬리물기 질문을 줄줄 나왔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게 정말 2등급 중반 후반 학생들이 건국대를 정말 1순위로 선호한 대학은 건국대죠. 또한 건국대 역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리고 건국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뭐다? 어떤 학생, 즉 어떤 생기부를 선호하는지 그 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점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